자, 35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3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자, 휘게라는 단어. 자, 이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 뭐 명사로도 쓰이고 나가서 동사도 있는데 영어로는 정확한 제대로 된 의미를 잡아낼 수 없다 그랬어. 그치? 뭐 그나마 가장 근사한 가까운 단어가 coziness, 즉 안락함이란 뜻인데 그것 또한 제대로 확실한 의미를 잡아내지 못한다 그랬고, 자, coziness라는 게 이런 행동, 활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well-being,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즉 togetherness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방식을 설명해 주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의 친근감, 대인관계, 유대관계, 따스함 을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휘게를 한다 그러면 의식적인 결정을 하는데 뭐 하려고 결정하는 거야?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촛불 붙여서 와인 마시면서 그 다음에 그 담요 위에서 공원에서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담요 위에서 팔다리 쫙 뻗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결국은 휘게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다음 36번. 자, 출간물 증가로 인한 가십. 소위 말해서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가십을 많이 하잖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보자. 자, 1800년대 후반 프린팅, 인쇄가 더 저렴해지고 더 빨라졌겠지. 산업혁명 이어서 뒤로 이어가지고 뭐 기계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출간이라는 게 뭐 상당히 보편화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더 저렴해지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더 빨라졌겠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면서요? leading to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어떤 결과? 폭발. 뭐의 폭발인 거야? In the number of newspapers and magazines. 즉 신문과 잡지 수가 급격하게 폭발한 거야. 왜? 저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 거 아니야.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니까 더 많이 출간하고. 그리고 increased use of images in this publication. 이런 출간물들, 뭐 신문이나 잡지에 있어서 이미지. 옛날에는 글로만 썼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사용 또한 증가했다 이 말이지. 다시 한번 볼게.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뭐 1807, 8, 90년 이때 인쇄라는 게 더 저렴해지고 빨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신문과 잡지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폭발했겠지. 그리고 또 이런 출간물들의 단순한 글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사용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이 말인 거야. lead to가 어떠한 결과를 이끌다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문장. 사진, 뭐뿐만 아니라 우드컷, 목판화. 그치? 목판화. 그리고 engravings of them. 그런 이미지들에 대한 목판화. 그 다음에 판화. engraving은 이거 engrave,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목판화나 이런 판화 뿐만 아니라 사진 또한 신문에 등장한 거야. 이제 사진을 찍고 신문에 이제 실을 수가 있는 거야.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뭐 판화나 목판화는 당연한 거지. 옛날에는 어땠어? 뭐 종이 한 장 찍으려면 다 일일이 다 새겼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새길 필요가 없지. 그래서 어떤 목판화나 판화, 이미지에 대한 목판화나 판화뿐만 아니라 사진이 신문에 등장했습니다. 신문과 잡지에.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이 지금 발전하면서 지금 이런 사진 이런 부분도 실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The increased number of newspapers and magazines. 신문과 지금 잡지에 증가된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그치? 이것은 또 뭘 이끌었냐, 뭘 만들어냈냐면 더 큰 경쟁.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면서 엄청나게 출간하고 있었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커졌겠지. 경쟁이 더 커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방송사들이 요즘에 많아졌잖아. 그쵸? 채널이 많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이제? 방송사가 많다 보니까 시청률 경쟁을 엄청나게 하잖아. 같은 맥락인 거지. 얘네들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많이 팔아서 부수를 많이 올리려면, 그러니까 자기네 신문 구독률을 늘리려면 구독률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driving some papers. 신문사들이 목적어야. drive가 동사잖아. 물론 ing 동명사가 됐지만 drive some papers to print more salicious articles to attract readers. 독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즉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몇몇 신문사들이 좀 저속한, salicious라는 건 뭔가 좀 저속하고 비속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저질스러운 이런 기사들을, 더 많은 이런 기사들을 프린트하게끔 드라이빙, 이끌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신문과 잡지의 수가 증가하면서 더 큰 경쟁을 만들었어. 더 큰 경쟁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더 이런 좀 외설적인 기사를 프린트하도록 이끌었겠지. 왜 외설적인 기사들을 프린트했겠어? 당연히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일 거 아니야. 됐죠? 자, 그 다음 문장. 그런 맥락에서 그 당시에 나온 용어가 옐로우 저널리즘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황색 저널리즘.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외설적인 내용이야. 외설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황색 저널리즘이다 그러는 건데, 이런 외설적인, 아까 뭐라 그랬어? 외설적인 어떤 기사들을 이제 그때부터 무분별하게, 그때는 규제도 없었을 거 아니야. 무분별하게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엄청난 외설적인 기사들을 막 실게 되는 거야. 소위 말하는 가십. 가십이라는 게 단순한 뒷담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외설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이런 황색 저널리즘은 때때로 가십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가십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누구와 관련된 일이었어? 공직자들. public figures. figure라는 게 인물이란 뜻이 있지. 공공의 인물이니까 공직자들, 뭐 공무원들. 뭐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소셜 노티스라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인물이라 그러자 사회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어떤 뭐 공공의 업무를 하는 이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공의 인물들, 대중적인 이미지를 먹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지. 연예인들도 public figures라고 해도 되겠네, 그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십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 기사가 가십거리만 나오는 거야, 계속. 근데 어떤 소셜 노티스냐 하면 자기 자신을 뭘로 보는? 사적인 인물, 공적인 인물에 대비해서 사적인 인물로 자신을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물들 뿐만 아니라 공적인 인물들, 뭐 공적인 인물이라 그러면은 연예인들도 여기 포함해야 될까? 연예인들도? 어쨌든 간에 연예인들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십의 형태를 띠게 된 거야. 심지어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십의 형태도 띄었어. Sometimes took the form of gossips about those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높은 사회적인 어떤 일부, 높은 어떤 사회의 일부는 아니지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런 뜻이지, 그치? 어떤 높은 사회적인 사회의 일부, 즉 어떤 사회 일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지만 found themselves involved in a scandal, crime, or tragedy that journalists thought would sell papers. 기자들이 생각하기에 야, 신문을 잘 팔 수 있는, 신문을 잘 팔리게 할 수 있는 스캔들이나 어떤 범죄나 어떤 비극의 연루가 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사조차 가십의 형태로 보여줬었다 이 말이지. 됐지? 다시 한번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가십의 형태를 띄웠는데 누구에 대한 가십이야? 결국 문장이 길지만 정말 별거 없는 거잖아. 누구에 대한 가십이냐? Public figures. 그 다음에 socialities. 그 다음에 about those. 끝났잖아. 그렇지? 이 사람들에 대한 가십의 형태를 띄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가십이라는 거. 여러분들 가십이 무슨 말인지 다 알지? 그치? 뭐, 소위 우리가 가십이라 그러면 뒷담하잖아. 좋은 얘기 안 하잖아. 신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고 자극적이고 외설적이어야 사람들이 돈 내고 사잖아. 그치? 인간의 본능이, 본성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가십이라는 것은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야. 옛날부터 있었다 이 말이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하지만 자, 대중매체의 어떤 형성, 대중매체의 어떤 발전, 대중매체가 생겨나면서 in the form of widely distributed newspapers and magazines, 널리 배포되어진, 분포되어진 어떤 신문들과 잡지의 형태에서 대중매체의 어떤 형성은 의미했습니다. 의미했어. 뭘 의미했어? 가십이 moved from limited distribution to widely printed dissemination. 자, 무슨 말이냐? 가십이 옛날에 매체가 없었을 때, 뭐 이를테면 뒷담 하나 뭔가 안 좋은 얘기를 전할 때는 뭘로만 전했겠어?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구두로만 전했을 거 아니야. 구전으로만 가능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게 제한되어 있는 거야? 아니면 제한되어 있지 않은 폭넓은 거야?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야? 제한되어 있던, 종종 구두로만, only oral only, 그치? 제한된 분포에서 널리 프린트화 되어진 분포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건 거야. 자, 다시. 자,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건 거야. 출간물이 발생하고 출간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십의 수단이 어떻게 변했냐 이 말이지. 단순히 예전에는 구두로만, 말로만 전했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제한됐을 거 아니야. 주변에 있었던 지인들만 알고, 또 지인의 지인들만 알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 아니야. 그치? 하지만 가십이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건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 널리 퍼져나갔던, 널리 분포되고 배포되었던 신문과 잡지의 형태에서 대중매체의 발생은, 여기서 rise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자. creation, 탄생은 의미했는데 뭘 의미했냐? 가십이라는 게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가 뭐냐? 제한된 배포, 제한된 분포에서 이제 널리 프린트화된 배포, 프린트화된 퍼짐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면, 자, 인쇄술의 발전이 당연히 더 저렴하고 더 빠르게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 신문 잡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증가하면 경쟁이 붙겠지. Greater competition. 경쟁이 붙었다는 것은 구독률을 늘리기 위해서 되게 안 좋은, 그치? 안 좋은 기사들을 분명히 더 많이 썼을 거야. 그러면서 등장한 게 옐로우 저널리즘, 좀 외설적인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가십 이런 것들 위주로 그 당시 매체가 변모했어. 안 좋게. 그러니까 이런 옐로우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떤 가십의 형태를 띄었느냐, 뭐 공인, 사회의 인물들, 나아가서 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높은 사회적 일부는 아니지만 스캔들이나 크라임, 범죄, 어떤 비극에 연루된 그들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가십의 형태도 띄었다 이 말이지.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써야 어때? 구독률을 끌 수 있고 신문이 더 잘 팔렸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이전부터 가십은 존재했어. 다만 매체가 발전하고 매체가 형성되고 매체가 만들어지면서 신문 또는 이제 어떤 잡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퍼져나갔던 가십이 이제는 어떻게 좀 더 넓고 와이드하고 프린티드 된 dissemination 이렇게 배포가 되고 분포가 되고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fade diet. fade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이란 뜻이지. 유행하는. 벌써 어때? 선생님 소재에 이렇게 두 단어를 적었는데 유행하는 다이어트. 좋은 게 아니지. 그치? 정말 좋은 것 같았으면 옛날부터 검증이 돼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겠지. 지금 반짝 유행하는 게 아니라. 자, 봅시다. 구체적으로. fade diet. 몇몇 fade diet는 might have you, 목적어 you. 여러분이 칼로리 결핍, 에너지 결핍을 유지하도록 도와줄지도 몰라.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해석하자. 칼로리 결핍을, 그러니까 칼로리가 부족해야 되잖아. 그래야 살이 빠지는 거니까. 그치? 칼로리 결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달린다는 이상하잖아. 그치? 유지하도록 도와줄지도 몰라. 그리고 이게 당연히 weight loss, 살을 빼는데 어느 정도 encourage, 장려하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맥적으로 help라고 해석해.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반면에 it has no effect, 효과가 없다는 거야. 즉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살을 빼는 데는 어느 정도 장려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전혀 효과가 없대. 뭐 하는 데 있어서? body composition이라는 것은 체성분을 얘기하는 거야. 체성분을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런 효과도 없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정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사실상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살은 조금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그것도 loss of muscle mass, 근육의 질량, 즉 근육의 양의 손실의 결과를 초래해버린다. 근육이 손실된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 비실비실해 보이잖아. 똑같은 100kg이더라도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100kg과 그냥 일반인 이 100kg는 완전히 다르잖아. 운동선수 100kg 딱 보면 살 안 쪄 보여. 근데 일반인이 100kg 딱 보면 등치만 커 보이고 비실비실하고 살만 쪄서 뚱뚱하고 그래 보이잖아. 그치?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 말이지.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자, 칼로리 리스트릭션이라는 게 규제야, 규제.
칼로리 규제는 여기서 말하는 규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 섭취를 줄이는 거지, 그치? 칼로리 규제하는 건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거야. 또한 뭘 야기하는 거냐? 동사, 목적어, 목적보. 여러분의 신진대사, metabolism, 신진대사가 느려져.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의 활동을 잘 못한다는 거야.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우리 신진대사, 몸속에 있는 어떤 장기들, 신진대사들이 느리게 움직이도록 야기시켜버려. 그리고 significantly 더 중요한 건 에너지 레벨을 줄여버린다는 거야. 에너지 레벨을 줄인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야. 힘이 비실비실. 그치? 에너지 레벨이 줄어들었으니까 에너지 레벨은 올라가 있잖아. 게임을 해도 상대방한테 맞을 때마다 에너지 레벨이 줄어들잖아. 나쁜 거잖아. 에너지 레벨을 줄여버리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부분 지금 첫 페이지 정리하자면, 자,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라는 게 칼로리 결핍, 벌써 단어도 안 좋아. 칼로리 결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 빼는데 장려하고 도움은 되겠지만 체성분을 개선시키는데, 쉽게 말하면 진정한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근육량도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레벨도 수치도 떨어지더라. 자, 선생님 여기 밑줄 쳐놨어.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야. 자, 이 컨트롤링이랑 restriction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똑같아. 규제라는 뜻이야. 규제. 그치? 근데 여기서 컨트롤링은 이제 긍정적 의미가 되는 거야. 봐. Controlling calorie intake to deliver the proper amount of calorie so that the body has the energy it needs to function and heal. 해서 이게 동사인 거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료 선생님이 이미 만들어 놨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자, 볼게. 적당량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칼로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나 마찬가지잖아. 그치? 적당량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칼로리 인테이크는 안으로 섭취하는 거지, 섭취. 칼로리 섭취를 통제하는 것은, 그러니까 통제라기보단 조절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또는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링이라기보다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이런 단어를 쓴 건데, 여러분들이 매니징 정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것은, 그러니까 칼로리 섭취를 조절한다는 건 문맥적으로 무슨 말이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줄이자는 거야. 너무 안 먹으니까 먹어주자는 거야. 후자잖아. 그치?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자, 칼로리 섭취를 안 하는 거잖아. 그런 맥락에서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은 is the only proper approach. 그게 유일한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이 말이지.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자. 물론 너무 안 먹는 것도 조절해주고, 반대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먹는 걸 통제하고 조절해주는 것,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통제하고 관리하고 조절하는 게 유일한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이 말이지. 자, so that 접속사 목적을 나타내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야.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야? 우리 몸이 제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도록 필요한, 자, 몸이 제 기능을 하고, 치유한다는 단어를 왜 쓰냐면은,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아침 일찍이란 말이야. 지금 몇 시냐?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수업하는데 지금 9시야. 한 7시 20, 30분부터 수업했는데 하다 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 레벨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걸 치유하려면
치유한다는 거, 회복한다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 섭취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런 의미인 거야. 뭔가 치료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재기능을 하고 치유하도록 또는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절한 양의 칼로리를 전달하기 위해 칼로리 섭취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유일한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 됐지? 자, 여러분의 몸은 또한 뭐가 필요하냐면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적절한 밸런스. 뭐에 대한 밸런스가 필요하느냐? 핵심 매크로뉴트리언트. 다량 영양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트리언트가 영양소잖아. 그치? 매크로라는 게 뭐냐면 거시, 큰 의미인 거야. 다량 영양소. 다량 영양소가 밑에 보면 뭔지 이제 나와. 뭐 하기 위해서? 치유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핵심 다량 영양소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자, 다량 영양소가 뭔지 보자. 이런 매크로뉴트리언트 주어는 매크로뉴트리언트가 뭐래? 단백질, 그 다음에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몸에 도움이 되는 지방,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다량 영양소가 여러분의 몸이 극대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 말이지. 뭘 극대화해? 능력이야. 어떤 능력? repair, 고장난 몸을 고치고 rebuild, 다시 같은 의미지? 다시 우리의 몸을 형성하고 나아가서 더 강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이라고 안 먹어버려. 밥이라고. 또는 지방이라고 돼지고기도 안 먹어. 돼지고기 그 지방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 너무 우리가 과식해서 문제인 거지. 그 다음 단백질도 안 먹어. 다 빼버려. 근데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매크로뉴트리언트, 다량 영양소가 분명히 필요하고, 그 다량 영양소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몸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아가서 타이밍도 중요하다 이 말이지. 타이밍. By eating right combinations of these key macronutrients at strategic intervals throughout the day, we can help our bodies heal and grow even faster. 그래서 자, 타이밍도 중요해. 타이밍. 이 문장 위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고요. 자, 이런 핵심 다량 영양소에 대한 적절한 조합. 그것도 언제? 전략적인 간격을 두고, 전략적인 타이밍으로 이 말이지. 전략적인 인터벌이 간격이야, 간격. 몸에 좋다니까 하루 3번, 4번 나눠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먹어버리는 거야. 한 번에. 또는 일주일치를 한 번에 폭식해버리는 거야. 이게 안 좋잖아. 그치?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이거야. 전략적인 간격. throughout the day, 그 일과 동안, 하루 동안 전략적인 간격, 즉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이런 핵심 다량 영양소에 대한 적절한 조합을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심지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다이어트들, 이를테면 안 하는 거잖아. 섭취를 안 하는 거. 그치? 대체하긴 하지만 그 대체하는 음식들 자체가 어떤 영양분이 없거나, 그치? 칼로리가 되게 부족한, 칼로리 결핍을 유지하게끔 만들어버리는데 이건 신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면서 칼로리 섭취를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컨트롤링, 관리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어. 게다가 다량 영양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타이밍, 다시 말해서 그 하루 동안 전략적인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